지금 여러분은 뉴파티 TV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2020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뭐 대북 관계라든지 네. 경제 문제라든지 외교 문제라든지 이쪽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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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거창한가요? 거창한 대회. 2020년이 좀 조용하기 시작할 줄 알았거든요. 바로 오늘 장난 아니죠. 우리나라가 워낙 대외 의존도가 높잖아요. 대외 환경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1월 1일, 1월 2일 이 연초 벽두부터 시작된 그 이란, 그 솔레이마니 사살 결정을 내린 트럼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2020년이면 사실 우리나라의 뭐 국회의원 총선거도 있지만 사실 미국 트럼프 대선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네. 우리나라 엉망진창이야. 근데 이 총선 끝나면은 새로운 세상이 열릴까? 퀘스천 마크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선이 더 중요한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대선은 거의 11월 이제 그 후반기에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다. 사실 우리나라도 2019년 같은 경우에 잘 갈 수 있었어요. 잘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리스크를 관리를 잘 못했던 점, 그 다음에 뭐 미중 무역 갈등으로 촉발된 어떤 끼었던 그거를 잘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했고 또 미국 중국만 속을 새겼느냐. 사실 거의 뭐 일본이랑은 전쟁만 안 했지 사실은 굉장히 트러블이 심했죠. 그것이 사실 저는 결정적으로 모든 경제 상황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내수 쪽으로 긍정적인 요소들이 없는 상황에서 외부의 트러블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는 원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움이 가중이 됐다. 현명하지 못했던 외교, 안보, 대북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경제의 정책과도 상당히 이제 밀접하게 실패로 이어졌고 전 2020년도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아요. 지금 성우님 얘기한 것처럼 대북 정책에 있어서 밟지 못하는 게 크게 두 가지 요인인 거잖아요. 먼저 그렇죠. 한 가지는 얘기를 해주셨던 게 한국의 대북 정책이나 외교 관계는 미국의 종속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주권의 문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국제 지형 자체가 그렇게 질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대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11월에 이제 대선이 치러집니다. 그러면 캠페인 기간이 보통 6개월로 잡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 북한과 어떤 협상을 하려면 3월, 4월이 거의 마지막. 그 이후에는 지금 거의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미국이 북한과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북한도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10년사를 육성으로 발표하지 않았어요. 김정은 이후에. 이런 점도 이제 북한도 뭔가 이 상황을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 트럼프가 이제 이란의 그 사살전을 벌였다는 것도 어떤 강경한 외교 정책을 고수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또 고립주의 노선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북 정책이 그다지 전망이 밝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솔레이마니를 사살한 그 배경은 직접적인 이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같은 메시지를 내는 거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그는 2인자였고 그 다음에 김정은을 뭐 해치거나 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시점에서 전 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만약에 이란과 미국이 전쟁 상황이 날까요? 저는 세모. 그러니까 이란이 바보가 아니면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심상치는 않다. 전반적으로 그 이슬람 무리 전체에서의 솔레이마니 영향력도 대단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중동과 이제 미국과의 갈등이 정말로 증폭적일 수 있다. 저도 뭐 사업을 할 때나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올바른 결정이든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면 변수를 굉장히 없애나가는 것이 가장 좀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죠. 왜냐면 내가 컨트롤 안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이렇게 올라가면은 실상 그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그래프로 그릴 수조차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하나하나씩 일반적인 외교 정책인데 우리 트럼프께서는 사실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이익을 최대한에 갖고 오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근데 이게 북한 문제까지 오지 않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 우리 심지에 불이 축축축축축 와가지고 여기에는 폭탄이 있고 이 정도에서 이렇게 딱 선을 끊어주면 좋겠지만 그 정도의 현명함을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지, 유엔 제재가 정말로 피크를 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북 제재가 정말로 이제 모든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정도로 사실 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정무적인 선택을 할 때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다 극단적일 때 굉장히 트러블이 날 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 의외로 이제 1차 방정식으로 단순하게 풀릴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단순하게 풀리되 방식 자체가 전쟁이라는 좀 극단화된 양태가 될 수 그렇죠. 있다. 네. 저는 지금 확률이 전쟁이 날 확률, 전쟁이 나지 않, 그러니까 국지전까지 포함해서 오히려 전쟁이 나지 않을 확률이 더 낮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굉장히 위험한 상태는 맞는 것 같고